제 이름은 지은이고 32살이며 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은 항상 평온했지만 때때로 반복되는 일상의 단조로움이 저를 집어삼키곤 했습니다. 제 남편 태진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지만 저와는 거리가 먼 존재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에서 두 명의 낯선 사람처럼 지내왔습니다. 결혼할 때 저는 제 삶이 완벽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태진은 처음에는 다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관심은 점점 일과 친구들에게로 향했고 저에게는 덜 향했습니다. 아이도 없었고 집안의 정적은 거의 귀가 멍멍할 정도로 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동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오후를 보내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 옆집에 사는 수진의 남편 민호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옆집에 사는 성공적인 부부였지만 서로 다른 리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일 때문에 자주 여행을 다녔고 그로 인해 민호는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강인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으며 예의 바르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그는 항상 친절하게 인사했는데 그것은 추운 날씨 속에서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까지는요. 금요일 저녁 식사를 위해 그릇을 정리하던 중 제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지은 씨, 오늘 집에 계세요? 우리랑 저녁 드시러 오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메시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은 매력적인 여성이었지만 드릴 말씀이라는 부분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중요한 일이라 저를 갑작스럽게 초대했을까요? 잠시 동안 창문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에 대충 묶은 머리. 너무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집을 나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히 차려입고 깔끔한 블라우스와 심플한 스커트를 입었습니다. 단정해 보이기에 충분한 차림새였습니다. 오후 7시에 그들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었고 짙은 색 스웨터 차림에 편안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지은 씨 들어오세요. 수진 씨가 저녁을 준비 중이에요. 환하게 빛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늘 아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진은 부엌에서 따뜻한 포옹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배고프셨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밤이거든요. 저는 웃으며 자연스러워 보이려 애썼습니다. 특별한 밤이요? 뭐 축하할 일이라도 있어요? 수진은 식탁에 음식을 놓으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맛있었고 분위기는 편안했지만 어딘가 다른 에너지가 감돌았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눈빛을 주고받았고 그것은 저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수진이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놓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은 씨, 우리가 당신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우리 둘이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일이에요. 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우리는 조금 색다른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경험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수진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셋이 함께하는 밤이에요. 우리 둘과 당신과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려 애쓰며 어지러웠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건가요? 어떻게요? 저는 아직도 멍한 상태로 겨우 중얼거렸습니다. 수지는 살짝 미소 지으며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둘은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눴고 당신이 그 역할을 해줄 적임자라고 느꼈어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우리는 이 일이 우리의 우정을 해치거나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기를 원치 않아요. 그저 이 제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침을 삼키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생각은 황당하게 들렸지만 제 안의 한 부분,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제 머릿속은 엉망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몇 시간 동안 민호와 수진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셋이 함께하는 밤. 왜 그들이 저를 선택했을까요? 왜 저는 단순히 아니요라고 말하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못했을까요? 그 후 며칠은 불안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상태로 보냈습니다. 수지는 매일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 밤의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 제안에 대한 침묵은 오히려 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토요일 밤 민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결정하셨다면 오늘 밤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담 없이 생각해 주세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숨은 거칠어졌고 핸드폰을 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왜 무시하고 평범한 삶을 계속 살지 못하는 걸까요? 그 답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일상에, 제 결혼 생활 속의 외로움에, 그리고 스스로를 투명인간처럼 느끼는 데에 지쳐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주목해 주었습니다. 오랜 목욕 후 저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풀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였습니다. 저는 목이 메는 듯한 긴장감을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은 거의 즉시 열렸습니다. 민호가 문 앞에 서 있었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매혹적인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 씨, 오셨군요. 저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저를 거실로 안내했고 수지는 소파에 앉아 이미 2잔의 와인을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주셔서 기뻐요. 저는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수지는 와인을 따라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우정을 위하여.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따뜻한 와인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존재에서 어떤 위안이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제 손에 닿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은 씨. 우리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기를 원해요. 민호가 내 어깨 위에 손을 올리는 순간 나는 내 선택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수진과 민호가 내 옆에 있는 그 존재감은 나를 사로잡는 긴장감과 설렘의 혼합을 억누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의 손은 여전히 내 손 위에 있었고 민호의 시선은 영혼을 꿰뚫을 듯한 강렬함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당신이 원하지 않는 건 하지 않아도 돼요. 수진이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거의 위로가 되는 듯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있어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모든 의심이 한 번에 숨결로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을 바라보며 적절한 말을 찾으려 애썼지만 아무 말도 하기 전에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섬세함으로 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나를 여성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투명한 존재가 아닌. 지은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는 속삭였습니다. 내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내 뺨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거의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사라지고 오직 우리 셋만이 그 방에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돌보고 싶어요. 수진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움직이는 듯 우리 사이의 공간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민호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나를 키스했습니다. 그 키스는 느리고 섬세하며 오랜 세월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머리가 저항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지은. 지금 멈춰야 해. 하지만 내 몸은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내 어깨를 스쳤고 그 순간 나는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몇 분은 몇 시간처럼 느껴졌고 몇 시간은 몇 초처럼 흘렀습니다. 더 이상 장벽은 없었고 오직 순간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강인하면서도 다정했고 그의 행동은 마치 내가 특별하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반면 모든 것을 자신감 있게 이끌며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결혼 생활 동안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원하고 사랑받고 돌봄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생동감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우리는 함께 웃고 비밀을 나누며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우리 자신의 한 부분을 탐험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경험이 아니라 잊혀졌던 오래된 연결이 다시 발견된 것 같았습니다. 불이 어둡게 비추는 방 안, 부드러운 음악이 공간을 채우는 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 누워있던 나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수진이 내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멋진 밤이 될 줄 알았어요. 민호는 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지은 씨. 그 말은 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몇 년 동안 아무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도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지는 손끝으로 내 얼굴을 닦아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오늘은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고 잠시 동안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내 옆 소파에서 민호가 조용히 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면서 몸이 피곤했지만 마치 오랜 긴장이 풀린 것처럼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니 수진이 단순한 원피스를 입고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지은 씨. 잘 잤어요? 그녀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잘 잤어요. 저는 아직 어리둥절한 상태로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테이블에 커피 2잔을 놓고 제 앞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약간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편안함도 느꼈습니다. 수지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조금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제가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해해요, 지은 씨.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민호와 저는 우리의 욕망을 충분히 이해할 만큼 오랜 시간 함께 했어요. 당신에게 했던 제안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당신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는요? 저는 목소리에 의문이 가득 담긴 채로 물었습니다. 이제 인생은 계속될 뿐이에요. 이 일이 당신을 불편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순간이었고 당신에게도 그랬기를 바라요. 잠시 후 민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머리는 여전히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둘이서 나 몰래 무슨 음모라도 꾸미고 있는 건가요? 그는 농담하며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마치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태진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죄책감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내 삶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와 태진 사이에는 아무 변화도 없을 것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나와 멀리 있을 것이고 나는 여전히 투명한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 안의 한 부분이 깨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수진과 민호는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제 공간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때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진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도 않고 거실에 신발을 벗어둔 채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동안 제 안에 하나의 확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 후 며칠 동안 집 안의 침묵은 어느 때보다도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태진을 바라보며 한때 제가 사랑에 빠졌던 그 남자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존재가 되었고 제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세계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 또한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진과 민호와 함께했던 그날 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남은 인생을 스스로의 행복을 무시하며 사는 것은 가장 나쁜 형태의 방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저는 저 자신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느 오후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은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코트를 집어들고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우리는 서울 중심가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은 평소처럼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더 진지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 씨, 민호와 저는 이사를 가요. 뭐라고요?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크게 나왔습니다. 그가 다른 나라에서 일할 기회를 제안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우리 둘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거예요. 발밑의 땅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그 두 사람이 더 이상 여기 없을 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제 떠나세요? 다음 주에요. 수진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감사 인사요? 저는 이해하지 못한 채 되물었습니다. 당신도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주었어요, 지은 씨. 그날 밤 당신의 존재는 우리가 여전히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줬어요. 당신도 같은 느낌을 받았길 바랐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제어할 수 없을 만큼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더 강하게 내 손을 쥐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나는 단지 당신이 지금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내리는 선택에서도 온다는 걸요. 그녀의 말은 며칠 동안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진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거실에 신발을 벗어둔 채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 태진 씨,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 단호한 목소리가 그를 문 앞에서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 피곤해. 나 이혼하고 싶어. 그 후의 침묵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태진은 마치 내가 생소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이혼? 난 지쳤어, 태진 씨.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정말 진심이야? 왜?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니까. 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를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속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여기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갈지는 몰랐지만 마침내 나 자신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6개월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서울 중심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고 많은 추억이 깃든 동네에서 벗어났습니다. 한 갤러리에서 시간제 보조로 일하면서 제가 미술과 조각에 흥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도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가끔은 아파트 옥상에 혼자 앉아 수진과 민호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들은 나에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정적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삶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자극을 주었을 뿐입니다. 어느 오후, 도심을 걷고 있을 때 휴대폰에 뜻밖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민획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지은 씨, 잘 지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저 당신을 따뜻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항상 행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휴대폰을 꽉 쥔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과의 이야기는 짧았지만 제 삶을 바꿔놓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차 한 잔을 준비한 뒤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선택했으며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